작품인 것 같아요. 음, 그 당시를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일제시대 때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두 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주의 계열을, 나중에 뭐, 김일성을 대표되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김구라든지 이승만 이런 대표되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미국을 등여업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사회주계열은 이제 뭐 러시아의 힘 또 뭐 중국의 일부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고 싶다.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석재라는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은 뭐 공산주의자라서 갔다기보다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잡혀간 건데 그런 그 사상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 그 천황이 죽고 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감옥 가고 뭐 해방을 해서 들어갈 때에 기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본 앞제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일본하고 잘 이렇게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에, 광산도 하고 이제 뇌물을 많이 바쳤겠죠. 어쩌면 일본 사람들에게 바친 돈이 뭐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석재라는 사람하고는 이제 완전히 반대적 입장인 거죠. 우리 쉽게 그냥 일제 앞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와 권력을 누렸겠죠. 일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발빠르게 해방됐을 때도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민족주의 계열에 똑같아요.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뭔가를 붙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무슨 나라를 만들고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제 앞잡이 노릇하면서 지주 역할을 하고 일제도 돈을 많이 바쳤던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뽑고 뭔가 치안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농사짓던 사람 들여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일제 앞잡이 순사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계열도 그때는 뭐 남북이 갈리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됐을 때니까 북한에도 그렇고 남한에도 그렇고 이 두 계열의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거죠. 남한에서 부닥치고 북한에서 부닥치고. 북한은 나중에 이제 막 그 숙청을 해갖고 이제 일원화가 된 한국은 이제 자유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도 그렇게 일제 앞잡이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을 뭐 국가가 재건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마음속에는 안 되는데 현실이 그런 거야.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그 순사로 교육받고 그 짓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되니까 쓰게 됐고 사회주의 계열도 똑같아요. 서로 이제 경쟁이니까 해방된 이 나라를 주도권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을 또 붙잡아야죠. 왜냐면 그게 또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승만, 김구가 다 데려가 버리면 자기들은 빈 껍질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발빠르게 민족주의 계열의 이승만이나 김구 쪽에 붙든지 아니면 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뭐 지금 이제 남노동. 남노당이래 박헌영이 쪽에 붙든지 붙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주가 있다고. 왜냐하면 일제
앞잡이들로 했잖아요. 걔들한테도 아주 가서 막 이렇게 어, 잘 친한 척 해가지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생존의 기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 붙은 거지. 아, 돈 가지고 가고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뭔가 하다못해 공산주의 당 사무실에도 의대하잖아. 맨손 갖고 가나요? 제가 얻겠습니다. 이 건물 제가 살게요. 기증할게 이렇게 나오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아주 하찮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돈도 내고 뭐 건물도 바치고 뭐 운영 자금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된 거죠. 지도급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독립운동하면 사회주의 계열 계통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해외 뭐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대학도 나오고 아마 기철은 대학도 못 나온 사람 같아. 지식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뭐 핍박받고 하면서 다 없어지고 이제 빈털터리인데 그냥 의식만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자기도 어떤 길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 계열 이승만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박헌영을 쫓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해온 게 이 세상을 바꿔볼 때에 그땐 지금처럼 뭐 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희망이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20세기도 봤지만 지식인들은 다 세상을 바꾸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상이 좋아요. 공산당 선언. 거기 다 빠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차피 이제 시대가 세상이 바뀌어서 해방이 되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로 정권을 잡고 통일하고 싶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일제배 앞잡이느라고 내가 그동안 개 돼지라고 생각했던 기철이라는 자가 딱하니 자기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옥무. 그래서 자기 밑에 자리 하나 주면서 같이 일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우리가 공산당, 공산주의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위에 사람에게 당과 그의 책임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망해도 같이 막 죽으라면 죽는 거. 그런데 내게 윗사람이 개 돼지같이 여기던 기철이가 딱 앉아있는. 그 당시 해방된 때 현실이 그런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도 그렇고 공산주의 계열도 그렇고 똑같은 거야. 사회주의 계열도.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 그래서 가입은 했어요. 근데 기철이 밑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그 옛날 그동안 일제비 앞잡이도 개 돼지같이 생겨갔던 자의 명령을 듣고 그 밑에 머리를 쓰고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당시 공산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은 그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좀 유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갖고 하여튼 뭐 문제는 뭐 일제 앞잡이 쓰고 일제 순사를 쓴 것이 문제지만 그런 쪽이 사람들이 잡았는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 우상이야. 기철이처럼 배운 것도 없고 돈이 있고 그냥 이 그랬던 자들이라도 위에 앉으면 그냥 끝이야. 지식인은 오히려 하도의 대상이거든. 가야 돼요, 말아야 돼, 도대체. 자기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걸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도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런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막상 사회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보니까 자기는 껍데기인 거예요. 방앗간에서 정미소에서 껍질로 분리되어서 숙청의 대상 되는 거죠. 지식인, 지주. 저기 또 처갓집이 지주잖아요, 지주. 실제 지아련네는 뭐 천석군의 딸이라고, 그죠? 예, 뭐. 본부인은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자기 남편이 뭐, 이마인데, 이마도 실제로 가서 그 신세를 졌다고 그럽니다. 처갓집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식인들의 고민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정이라는 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지주에 따르다가, 뭐, 여기는 석재면 지주의 아들이다가 또 지식인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 프롤레타리아가 왕국이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시대엔 타도의 대상이란 말이야. 모종의 대상. 방앗간 정면에서 껍질을 벗겨져서 타도 당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러한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고 자기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때가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거니, 말아야 될 거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자기와 자기, 이, 이 여기서 석재라는 사람을 대변되는 지아련과 자기 남편 이마의 미래에 대한 예언력인 미래를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쓴 것이 아닌가. 결국은 국내에 있지 못하고 박헌영이와 함께 남한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미국과 함께 이렇게 정권을 잡고, 물론 뭐 회의를 통해서 남북이 갈라져 북한은 일성이가 러시아를 등에 입고 와서 이제 정권을 잡아가고 남북이 갈라지게 됐는데, 이제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이제 남한에 전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허락지 않는 데다가 그 당시에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타락한 거고 빈부의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평등한,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루자고는 사회주의 계열이 좋아 보였죠.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론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를 내다볼 때 가야 될 도정, 길이 멀지만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여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뭐 뒤에 뭐 이렇게 얘기들 써놓은 걸 보면 자기 남편과 자기는 도정을 당했죠. 껍데기로 분류가 돼서 남편은 총살당하고 불쌍해. 인재인데. 이 여자는 만주에 가서 이제 있다가 남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체가 어떻게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고 미쳐 돌아다니다가 병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노당들이 그 김일성 뭐 공산주의가 이제 20세기 우리 세기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는 그 투쟁이거든, 투쟁. 정치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승자만 남는 거죠. 김일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파는 다 제거가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노당을 했던 박헌영이라고 생각해요. 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굉장히 지식인들이었는데 다 북한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남한에도 이제 종북주의자 있지만 뭐 친북주의자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공산주의적인 향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됐다. 근데 북한 정권을 잡아서 그 사람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 남한은 투표로 경쟁하자면 거기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총살로 쏴 죽여버리거든. 그 남한에 종북주의자가 있다. 뭐 이석기 이런 사람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수도 없는 러시아 혁명에서 그렇고, 지금 뭐, 중국에서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어,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됐든, 어쩌면 지 여동생 누구야, 뭔가 그 여자도 자기의 반대하면 총으로 쏴 죽일지 몰라요. 자기 고모도 쏴 죽이는데 뭐. 그래서 다 처형이 됐는데,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식인으로서 자기 미래가 가는 길이 멀다. 자기는 고정당하겠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민족주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뻔히 내가 도정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로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소시민은 이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다 숙청 대상이거든. 그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순수한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국내에 있는 지도자나 해외에서 활동하든 목숨 걸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사상가와 투쟁가들이 와서 지도자가 되면 얼마든지 가겠어. 근데 이게 뭐지? 일제 앞잡이를 가장 싫어한 독립운동하는 사람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 김기철이 또 무식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돈 갖고 일제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 볼 땐 숙청 대상 1호, 친일파 앞잡이 숙청 대상 1호가 자기 윗사람이 딱 앉아있는 이런 현실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읽는데 참 답답하더라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편성 있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깃발 읽었던 홍의담입니다. 이 책 이렇게 편집한 황석영의 부인이죠. 본부인. 그 책이 굉장히 나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실제로 광주 사태 때, 요즘 5.18 얘기 많이 나오잖아. 광주 사태 때 가보지도 않은 녀석들이 다 공로자로 앉아가지고 돈 받아먹고 있단 말이야. 실제 그때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이런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이 빠졌다고. 그 깃발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여공들한테 와갖고 뭐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했던 애들이 얼굴 하얘가지고 뭐 학벌 갖고 와가지고 그냥 뭐 노동운동 하자고 막 애들 막 꼬드겨갖고 그 광주 사태 났을 때 걔들이 다 싸워야 된다고 막 부추겨가지고 다 그 시청에다 몰아넣고 거기서 송 맞고 싸우고 송 싸우고 그러다 다 죽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때 한 거고 그 사람들 민주화 운동 민주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 아들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이 끌려가고 다치는 걸 보고서는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거기에 참여했던 거지. 아니 그 당시에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무슨 뭐 누구야 뭐 전두환이 대통령 되는 거 그 사람들 뭔 상관이야. 어차피 노동자들인데 달라지는 거 있나? 근데 와서 청와대 숙소로 만들어 놓고 그놈들은 다 도망가고 끝나고 나니까 야 또 내려와가지고 그 여공들을 모아놓고 살아남은 애들한테 밥 얻어먹고 잠자고 여비까지 타가고 그러한 짓을 하고 홍의담이 자기 남편 황성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코빼기도 안 베고 없어졌다가 그 광사 때 끝나고 나니까 그 자료들을 다 모아고 뭐 인터뷰 잘 만들 책을 딱 만들라고 영웅이 된 거 자기가 마치 5.18 광주사태 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때 죽고 다치고 한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기가 막힌 거야. 무슨 인터뷰하고 뭐 글 쓰고 가서 책 내고 뭐 돈 벌어먹고 유명해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지금도 그런 게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뭐 이 세월호 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 실제 관심도 없고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선거 때만 되면 꼭 그거 갖고 노란 거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광주 사태 전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광주 무등산 5.18 매혹 가서 절하고 뭐 아이고 이철이 같은 놈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응?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운동 때 정말 학생운동가 죽고 다치고 민주화를 해서 순수하게 싸우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시민 같은 이 완전 변절자들이 자기 민주화 영웅처럼 행세하고 다닌다고. 응? 이해찬 유시민이가 그 당시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들 다 조사해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해갖고 감옥에서 바치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그런 거건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말이 없어요. 이것들이 나와갖고 글 잘 쓰지, 말 잘하지, 학벌 좋잖아. 좋은 건 다 해먹어. 아주, 여기 뭐 기철이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제 앞잡이처럼 그 당시에 군보에 가장 앞잡이 넣어갖고 명단 바친 게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뻔뻔하게 무슨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다, 뭐, 기관 됐어, 웃겨. 아유, 그렇게 뻔뻔하다고. 민주화 운동하면 지가 영웅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황선희 같은 사람, 5.18 얘기하면 안 돼. 자기 부인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낯간지럽게. 자기 부인 가만히 있는데. 오죽하면 이혼했겠어요. 유시민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다고. 이해찬이 좀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다 고발해놓고 무슨 뻔뻔하게 낯짝이 아우 철판이야. 어떻게 학생운동을 얘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고발해갖고 그렇게 공원당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이철이 같은 자들이 하여튼 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뭐 백분 토론 뭐 사회를 보고 그게 무슨 백분 토론 사회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말만 입만 사람은 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의 진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말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제거가 됩니다. 왜 제거가 되냐면, 예를 들어 진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회는 아는데, 유시민 같은 이게 말빨 좋고 또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정치계나 어떤 좋은 위치에 서지 못하게 암암리에 죽여요. 그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냐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계도 그렇고 또 이 뭐 교계니 뭐니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를 사는 아까 김성호 목사님 얘기했지만 양심 있고 지식 있는 목사 그럼 교단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저게 무슨 감독이 저게 감독회장이야. 근데 위에 앉아 있어. 또 와서 어디 가면 또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해요. 가르쳐. 권면해. 인정받아.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아니, 저게 나와서 무슨 장관을 하고 뭘 떠들고 앉아 있어. 응? 그게 우리보다 높아. 장관이니까. 무슨 재단 뭐 이사장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게 나, 이시민이가 그전에 또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사는 게 지금 속죄라는 사람하고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되지도 않지만 나가서 얘기하면 죽이죠.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뭐 선수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의 고민이 나와 있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 참된 지식인들과 참된 그 나라 역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가는 길이 험난하고 그리고 결국은 일제 앞잡이라든지 또 하여튼 뭐 전두환 시대니 뭐 이런 때 그 어떤 군사 독재 시절 이런 때도 아부하고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도정이 된다.
정미소에서 껍질이 벗겨서 던져지듯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실력 있고 또 일제시대도 정말 독립운동을 제대로 독립운동했던 자녀들이 다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제 앞잡이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거고 결국 그런 고뇌는 그 시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안고 가야 될 아픔이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일제시대 해방 공간 해방됐을 때 직후뿐 아니라 지금도 이제 이러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있다. 이철이 같은 자들이 다 지금 잡고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나 이런 데 보고 그런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일이 되면 안 돼요. 남한도 정리가 돼야 돼. 남한에도 이제 좌익 사상을 가진 북한과 내통한 사람 요즘 진짜인지 뭐 얼마 몇 프로가 에, 이제 북한 쪽에 서로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쪽 전문가 아닌데. 근데 상당 부분이 있다. 상당 부분. 근데 이제 남북이 대책 없이 통일이 돼버리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똑같은 이 해방 되자마자 싸움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조직하고 운동하고 싸움하고 죽이는 건 사회주의가 잘해. 왜냐하면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족주의 계열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야, 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싸움은 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통일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냥 북한은 알아서 잘 먹고 살고, 남한은 알아서 먹고 사는 게 좋고, 그래 지금 이제 또 다른 남로당 박헌영이 같은 조지 한국 남한에 있다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 북한이 엄청 가난해가지고 문제지.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비등비등하면 통일 안 됩니다. 통일돼도 문제야. 그 싸움은 엄청나죠,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소설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저도, 야, 이 책을 읽고 나서 통일은 그냥 대박이다, 뭐 통일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된 다음에 통일되면은 이게 또 재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인 된 우리는, 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 목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소시민과 마찬가지인데, 통일대에서 만약에 북한 쪽이 더 힘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이제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 중에도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목사들부터 죽입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우리는 뭐,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진짜 석재 같은 사람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또 지금 북한에도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아마 남한 쪽에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전통을 잇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 우리나라에게. 남북이 똑같이. 근데 안타까운 건 진짜 헌신하고 민주화 운동이든지 뭐 사회주의 운동이든지 정말 순수하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했던 사람들은 숨겨져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뭐 사회주의가 되든 뭐 자유민주주의가 되든 관계는 없어요.
순수하게만 간다면. 그러나 일제 앞잡이 노릇하고 독립군을 밀고 했던 녀석들이 나라가 바뀌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 꼭 마귀 귀신처럼 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박수 한번 합시다.